안녕하세요. 문정여고 수학탐구 동아리입니다. 오늘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전에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앞글자를 뺀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모든 수학 문제, 길이를 구해라, 넓이를 구해라 등등등 또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같이 이런 것들은 모두 유클리드 기하학을 전제로 풀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 유클리드 기하학을 전제로 한다라는 말이 없어도 우리 모두는 이를 전제로 풀고 있는 것이죠.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단어가 낯서시나요? 우선 기하학이라는 단어는 기하 과목으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기하는 토지 측량을 위해 도형을 연구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기하학 지오메트리의 지오는 토지를, 메트리는 측량을 의미합니다. 그럼 유클리드는 무엇일까요? 유클리드는 그리스의 수학자로서 기원전 3세기 사람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따온 것이죠. 유클리드는 수많은 기하학적 지식을 한데 모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쓴 기하학 원론은 점선과 같이 23가지 기본 개념에 관한 정의와 5가지 공리를 바탕으로 수많은 정리를 증명하였습니다. 이때 쓰인 공리는 단순하고 명백하고 옳은 것으로 보이는 명제로 이것들은 증명될 수 없으며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 데에서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공리를 통해 우리가 쓰는 모든 수학 공식, 정리들이 증명됩니다. 그럼 그 5가지 공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그 두 점을 잇는 선분을 그릴 수 있다. 점이 2가지가 있으면은 이 2점을 잇는 선분을 그릴 수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에 해당합니다. 임의의 선분은 더 연장할 수 있다. 선분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연장할 수 있죠. 이것 또한 2번째 공리에 해당하고요.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해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선분 A, B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다. 점이 2개가 있으면 이 점 하나는 중심으로 그리고 이걸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당연히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입니다. 네 번째,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 직각이 어떤 방향으로 그려지더라도 이 직각은 모두 90도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4번째 공리가 됩니다. 이 5번째 공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같은 쪽에 있는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으면 이 두 직선을 연장할 때 그쪽에서 반드시 만난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두 직선이 있는데 한 직선과 만날 때 여기에 각도가 생깁니다. 이 각도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으면 이 두 직선을 이렇게 연장시키면 그쪽에서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평행선의 공리라고 하는데요. 이 공리를 거짓이라고 한다면 유클리드 기하학 외에 다른 기하학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거짓이라 했을 때 만들어지는 기하학을 유클리드가 아닌 기하학이다. 즉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 소개시켜드린 주제죠. 사실 유클리드 기하학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하학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유클리드 기하학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시면 좀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그럼 비유클리드 기하학으로 가봅시다. 다음은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에는 구면 기하학, 삼곡선 기하학, 택시 기하학이 있습니다. 구면 기하학은 평행선이 존재하지 않는 기하학, 쌍곡선 기하학은 평행선이 여러 개 존재하는 기하학, 그리고 택시 기하학은 새로운 거리를 도입하는 기하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택시 기하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택시 기하학은 가장 간단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불리는데 앞서 본 유클리드 기하학과는 거리의 정의가 다릅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그럼 택시 기하학에서의 거리는 어떤 길이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이 길이와 이 길이입니다. 이제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을 가진 도시의 점 A에서 택시를 타고 점 B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그림에서와 같이 두 점 사이에 건물이 있으므로 택시를 타고 A에서 B로 가려면 직선으로 곧바로 가지 못하고 점 A에서 C를 거쳐서 점 B로 가야 합니다. 즉 다음과 같이 거리를 측정하는 것을 택시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반지름이 3인 원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텐데 이 앞부분에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전제로 한다라는 말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왼쪽에 있는 유클리드 기하학 원을 그렸을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동그란 원을 사용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동그란 원을 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택시 평면, 택시 기하학이 적용된 평면을 의미합니다. 이 평면에서는 이런 빈칸 하나하나에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건물을 뚫고 원의 길이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거죠. 즉, 이 점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이 점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택시 기하에서 반지름이 3인 원을 그려라 라는 말은 이런 모양이 나오고,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반지름이 3인 원을 그려라 라는 말은 이런 동그란 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택시 기하가 무엇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이렇듯 유클리드 기하학과 거리의 개념도 다르고 원 또한 달라지는데요. 택시 평면에서는 삼각형의 합동 공리 또한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대응하는 두 쌍의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이 각각 합동인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라는 SAS 합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ASA, SSS 합동 조건은 이 공리에 기초한 것이죠. 숫자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그림에서 삼각형 ABC는 각 B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택시 거리는 A와 B 사이의 택시 거리 2이고 B와 C 사이의 택시 거리인 2입니다. 그 옆에 삼각형 A-B-C-C는 각 B-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택시 거리는 A-와 B-의 택시 거리는 2이고 B-와 C-의 택시 거리는 2입니다. A-와 C-의 택시 거리까지 구해보면 2로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삼각형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네요. 다시 합동 공리로 돌아가면 두 쌍의 대응 길이가 같고 끼인 각의 크기도 같은 삼각형이지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삼각형은 포개어지지 않기 때문에 합동이 아닙니다. 따라서 SAS의 합동 공리는 유클리드 평면에서와 달리 택시 평면에서는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본 정삼각형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정삼각형 A-B-C-는 유클리드 기하학과 달랐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정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모두 60도로 일정하지만 택시 기하학에서 봤던 정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는 45도, 90도로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유클리드 기하학의 정의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네요. 자, 그럼 삼각형을 봤으니 이제 사각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인 마름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름모의 성질 중 하나는 두 대각선은 서로 직교한다 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택시 기하학에서의 마름모는 보이는 것처럼 각 변의 택시 거리가 3으로 모두 같은 마름모이지만 점 A에서 만나는 대각선들은 직교하지 않습니다.